안녕하십니까. 신영닷컴 김기태입니다. 2024년 6월 12일 18번째 푸드플랜 뉴스 농장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님을 다시 모시고 지난주에 못다한 도시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포경실련 이종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 도시농업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또 어떤 분들이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었는데, 그 이날 방송을 보신 분들이 도시농업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특히 이종준 국장님의 솔직한 말씀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 다신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예, 그런 댓글을 이렇게 다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할까요? 오늘은 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 도시농업 활동 중에 이제 도시농업 유형을 갖고서 한번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이 보통 저희가 농업을 얘기를 하면은 뭐 논농사, 뭐 밭농사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수원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채소 농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도시농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분류를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좀 거칠게 나누면 우선은 무단 점유형 도시농업이 있어요. 무단 점유형은 저희가 얘기하는 그 사람의 인간의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땅만 있으면 무단 점유라고 하는 거는 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그렇죠. 가서 빈 땅 있으면 농사 짓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도시농업의 하나의 유형이거든요. 그래갖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작 본성. 그래서 옛날 그 토지 분쟁들 막 싸움할 때, 예, 그때도 보면 뭐를 먼저 심어 놓는 사람이 그렇죠. 임자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못 건드린다고 그러더라고. 예, 뭐 땅은 토지주의 거지만은 위에 있는 지상물에 대해서는 또 심는 사람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조심. 좀 웃긴 거는 도시농업 하는 활동가들은 이런 거를 조금 권장을 합니다. 그만큼 왜냐면 이제 땅이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남의 밭에 가서 심는 게 아니고 조그만 짜투리 유휴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길을 가다 보면은 화단인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화단, 아니면은 뭐 길을 가는데 조그만 뭐 빈 공간이 있는데, 그래도 물어보고 심어야지. 그냥 가서 심으면 돼. 아니,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내 생각이 나는데, 나는 우리 땅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데 나는 다 계획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뭐 어차피 손이 안 가는 거야. 남들은 내가 그걸 놀리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누가 가서 홀딱 심어봐. 지금 이제 농장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 농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무단 경작은 도심에 있는 정말 짜투리 유휴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던 게 게릴라 농법이라 그래서 씨앗이 들은 진흙공을 도시농업 활동가들이 차를 가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화단 같은 데다가. 근데 이제 그 씨앗이 채소면 좋고 꼬시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게 유럽에서 좀 시작이 됐었는데 저희도 한동안 그런 유행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용도가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농지였는데 그거를 무단점유를 해서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혹시 그 화전농법에 대해서 아나요? 예, 알죠. 화전농법이 뭐예요? 화전농법은 농지 좀 거친 농지에 불을 질러서 위에 있는 초목을 없앤 다음에 그거를 뒤집어서 이제 경운을 해서 이제 농사 짓는 거죠.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그치. 이제 전방 지역에서 이제 화전농업을 하시는 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제 군부대가 있으니까 이제 불을 못 질르잖아요. 불을 질러야 이제 타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 농민들이 그 소똥 있죠. 마른 소똥. 네. 마른 소똥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 속에다가 이제 불을 딱 피고 이제 놓고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한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때서 연기가 슬슬 난다는 거야.
그래 나중에는 그 산 전체가 다 탄대요. 음. 그래 주인 누가 불을 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나중에 그러면 불이 꺼지고 나면 이제 며칠 있다 가서 뭐 들깨씨나 이거를 쭉 뿌려놓는다고 그러더라고. 농사 짓는 놈이 범인이네. 그 제가 저 자료 사진으로 하나 올려놨어요. 그 무단 점유형 도시농업회가.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장비동에 있는 그 도미텃밭 할 때 그 일반 분양하지 않는 그 아주 펜스에 붙어 있는 그냥 근데 자연스럽게 그냥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 빈 땅이니까. 그럼 이렇게 이거 원래는 누구네 땅이에요? 이건 지금 이제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던 땅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개인 사유지는 아닌 거네, 그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무단 점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인 사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토지주하고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죠. 네. 근데 그런 거를 권유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만 도시에 조금이라도 짜칠 땅이 있으면 그걸 좀 뭐 채소나 꽃으로 미화를 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아 그러면은 오늘 제가 좀 전에 강아지 운동시키고 왔거든요. 네. 근데 천변인데 그 천변이 거의 각도가 깎아지를 듯한 천변을 누군가 풀을 뽑으시고 거기에 꽃, 저는 상추, 토마토 뭐 이런 거를 먹는 용도로 심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니까 천변에. 근데 그 천변에 꽃이랑 상추랑 토마토랑 가지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와. 천사 가시는 거야? 근데 그 재밌는 건 옆에 금계국 잔뜩 핀 거를 뽑아버리시고 본인 취향의 꽃을 심어 놓으셔서 특히 거기가 강아지들의 핫플레이스거든요. 그래서 걸음은 알아서 주겠다 싶기는 한데 그 상추들이 참 묘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그 먹는 채소들 말고 그 꽃을 심으신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은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강아지들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강아지들이 소변 한번 누울 때가 그게 좋아요 표시하는 거라면서요. 문제는 그 상추 맛의 그 좋아요 표시가 저 주인이 드시면 제 입장에서는 좀 괜찮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 오늘 보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꽃이 그분도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이 그걸 수도 있지만 교육받고서 그 무단 점유형 도시농업을 실천하시는 분이 그걸 수도 있지만 취향이실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솔직히 좀 권장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미 이제 공원화되어 있는 데는 그건 이제 개인의 경작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의 거를 뽑고 내 거를 씹는 거야. 네,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거니까.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저희 무단 점유형 도시농업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주말농장이라고 하죠. 주말농장이라는 그런 그 공간에서 하는 도시농업이 있고, 그 안에서도 또 이제 뭐 공동체 텃밭과 그 공동체 텃밭으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죠. 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게 상자 텃밭, 옥상 텃밭, 근데 여기에 이제 틀밭도 들어가거든요. 틀밭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그 학교 텃밭이 조금 또 유행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 텃밭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좀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좀 양성화되고 크게 하는 건 도시농업 공원이 또 형성이 된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농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도시농업 학교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이제 또 전문가 과정을 또 운영하든지 아니면 마스터 가드너 뭐 치유농업 과정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공간과 뭐 이렇게 속죄를 같이 운영하고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특히 저희가 이제 학교 텃밭이나 이런 데 이제 수업을 이제 좀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요즘은요. 근데 대체로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옥상 텃밭이 아주 조성이 잘 돼 있어요, 학교가. 근데 제가 한강 신도시가 이제 좀 생기면서, 학교별로 이렇게 좀 투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새로 생긴 학교들. 근데 공간은 분명히 옥상 텃밭을 조성해 놨는데, 활용은 많이 못 하더라고요. 활용을 많이 못 하는 게, 우선은
옥상이라는 그 낙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안전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누구한테만 개방해요? 거의 요즘에 가보면은 조금 죽어있는 텃밭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또 학교에 관리하시는 뭐 교사분이나 이런 분들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아이들한테 개방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의도는 분명히 필요해서 조성을 해놨을 텐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을 담보 잡아서 내 취미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포에 세솔학교라고 장애인 학교가 있거든요. 네. 장애인 학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학교가 아마 지금 개교한 지 한 11년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장애인 학교, 그 세솔학교 개교를 할 때, 거기에 이제 학부모분이 굉장히 텃밭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갖고, 저희 가서 텃밭을 이제 만들어드리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텃밭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뭐 땅도 갈아 한번 이렇게 경운을 하고, 거기에 이제 두둑을 만들어주고, 고랑을 해서 밭의 형태를 만들어줬죠. 근데 우연치 않게 이제 작년에 한번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밭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얼마 만에 가본 거예요? 10년 만에 간 거죠. 졸업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유심히 본 건 그거죠. 그 학교는 그 텃밭을 아이들의 수업으로, 정규 수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솔 학교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돼요? 이게 학년이? 거기 유치원부터 성인반까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인반은 그 취업 준비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인데, 그 성인반까지 다 그 텃밭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성인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그 수업 시간이 더 많죠. 그러니까 학교 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신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뭐 아이들 정서에도 굉장히 좋고 예, 조금 이렇게 그뭐 정신적으로나 뭐 이쪽으로 이렇게 좀 뭐 상처가 입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치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세솔 학교에서 이제 그 텃밭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 거는 단순히 이렇게 농사가 아니라 그 자체를 중요한 교육 과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보네요. 그죠? 그 텃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케이스를 못 봤거든요. 다른 학교는 이제 텃밭 수업에 대해서, 텃밭 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학교장이나 거기 교사분들이 떠나면은, 이제 인사이동 때문에 떠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 다시 그냥 일반 땅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세솔학교는 이제 정착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텃밭 농사라는 게, 제가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시스템 중에 이제 약간 지식의 무게와 노동의 무게를 한번 얘기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텃밭이 그대로 이제 노동의 무게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간에 그 다들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저 친구는 학업 성적이 좋아, 이런 거를 떠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나 이제 특히 이제 그 장애 그 학생들이나 이쪽 학생들한테는 아마 농사가 그 소재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라는 과정도 천천히 자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학생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아이들 특히 이제 특수학급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선생님들과 이제 1년 수업을 마치고 간담회를 하는데,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는 이게 식생활 교육적 측면에서 아이들이 식습관이 좋아진다고 이런 판단을 좀 내리고 하는데, 이 선생님은 의외로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손재주가 좋아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르고 글씨를 쓰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손을 많이 쓰면 이렇게 두뇌도 이제 발달한다고 이제 그러던데.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그거를 유심히 봤더라고요. 이 손을 쓰는, 그러니까 젓가락질 하듯이 이제 손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훈련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희가 이제 텃밭 농사를 할 때 그냥 씨 뿌리고 아니 모종을 심고 이렇게 가꾸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추를 심으면은 지지대를 세워놓고 끈을 묶고 그런 과정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선생님은 눈에는 자기는 이제 1년 동안 아이를 계속 그 수업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아주 깊게 좀 꽂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특수학급은 모든 학교에 다 있어요. 학교마다. 그렇다고 특수학급이. 봐야죠. 그러니까 의무적인 건 아니고요. 특수학급 아니, 그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그러냐 이거죠. 그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은 특수학급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학교에. 근데 그 학교에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면 특수학급을 구성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있는 학교들의 그러니까 특수학급에 다니는 아이들이 명수가 뭐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고 다 다르죠. 그러면은 그럼 일반 그 학교에서도 예. 학교마다 이제 그런 그 텃밭들이 있으면 특히 이제 그 특수학급이나 뭐 이쪽 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외부로 나와서 그 텃밭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아니 뭐 내 공간이 있어도 외부에 나가는 거는 또 이제 뭐 바람도 좀 쐬고 또 이제 우리 학교 안에 또 없는 또 다양한 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의미가 있겠죠. 아까 세솔학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농업기술센터나 그 이쪽에다가 이제 좀 행정 쪽에다가 계속 요청하는 사업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수업을 텃밭 수업에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도시농업이 어느 정도 뭐 하다못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을 좀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는 아이들 텃밭 수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채소를 기르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모르면은 관심이 떨어지고 거기에 있던 텃밭이 또 사장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래서 저희가 세솔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러 그 교사들 상대로 가서 우리가 교육을 해주겠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편성된 교육 안에서 가능하면 교사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커리큘럼 짜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시 농업 하시는 분들이 그 학교 말고 그 교육청이나 뭐 교육지원청이나 이쪽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그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것이 이제 각 학교로 이제 또 그것이 전파되고 지금 현재는 체계적으로 그 교육지원청하고 김포시청에 혁신교육 관련된 부서하고 지금 연계를 해서 각 학교에 이제 일반 수업 과정 말고 다른 뭐 도시농업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수업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를 그 연초에 자원지도라고 해서 책자를 회람을 시키거든요. 그 안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텃밭 수업을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학교에서 저희를 텃밭 수업을 하고 싶다면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들어가는 일부 교육비를 또 시와 교육지원청이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이제 텃밭과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런 어떤 뭐 교육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주체가 그 이제 도시농업 말고 뭐 일반 뭐 농민 단체들이나 이쪽하고도 해요? 아니면은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담적으로 이렇게 조인돼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은 99% 도시농업 단체가. 야, 그러면 도시농업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다양하게
넘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드린 것처럼 도시농업이 결과적으로는 농업을 사랑하게끔 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학생들한테 이 텃밭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그 농사에 대한 좀 소중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을 뿌리 깊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도시농업이 없다고 보면 뭐 농민단체들이나 이 전업농들이 뭐 이렇게 생산활동도 하면서 이제 이런 그 활동도 좀 같이 하고 사실 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이 전업농들의 이제 그런 짐들을 덜어주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입맛을 조금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저희 나라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일본도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고령화되니까. 아무리 기계를 많이 투입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3평, 4평을 도시농업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가지시면은 대부분의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내년에는 20평 해야지, 내년에는 50평 이렇게 욕심을 내거든요. 근데 고령화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농지를 도시농업인이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분양되어 있는 소득을 농업인이 가져갈 수 있는 제2의 일단 자기가 작물을 재배를 안 하더라도 토지를 분양함으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방향이 장기적으로는 도시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고 그걸 이끌어간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농촌공사에서 하는 뭐 은퇴농들 네. 해서 뭐 농지은행하고 이렇게 조인을 좀 해서 좀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농사를 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예를 들면 뭐 주말 농장을 운영한다거나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네요. 실제로 제가 고양시에 있는 관광농업인, 지금 그런 표현을 안 쓴다고 그러는데 관광농업인이 있었거든요. 관광농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이 주말농장형 사업이 굉장히 눈에 익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분이 주말농장을 분양을 해주는데 개인한테 분양은 물론 해줘요. 근데 일정 구역을 기업체에다 해주더라고요. 기업체에다 해주는데 뭐 땡땡 그 자동차 외국계 자동차 회사였어요. 근데 그 외국계 자동차 회사가 우수 고객에게 1년 주말농장 사용권을 주는 거죠. 본 자기네 회사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00구자를 분양을 받아놓고 100구자만큼 그 이제 미리 이제 농민에서 성금을 주는 거잖아요. 골프장 회원권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야 그거. 근데 이분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분양만 해준 게 아니고 관리까지 해줘요. 분양해주고 왜냐면은 그거를 분양받은 도시인이 매주 못 오거든요. 그럼 이제 관리비를 또 받는 거죠. 본인이 농사를 져주면서 그거에 대한 대행료를 또 받는 거죠. 그리고 도시인들이 자기가 분양받은 땅에 왔을 때 옆에서 백숙을 끓여주는 거예요. 이야, 그럼 뭐. 그 사업을 진짜 하더라고요. 고소득. 고소득까지는 아니어도. 아니, 고소득이네, 뭐. 근데 이게 농사를 져야 뭐 평당 얼마. 그 골프장에 그거 뭐죠? 그런 거. 근데 그분한테 그 연간 수익에 대해서 한번 물어는 봤어요. 물어봤는데 자세하긴 얘기는 안 하지만 영업비인데. 근데 꽤 상당하더라고요. 일반 뭐 농업 임치고는 거의 탑이시더라고요. 우리 그 전업농들이 흔히 도시농업,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 도시농업인들은 골프를 치듯이 농사를 짓는 걸지도 모른다. 그게 일종의 여가, 그리고 일종의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사실은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네, 문제는 내가 볼 때 그게 다 안 돼. 네, 그래서 골프 치듯이 농사 짓고 농사 지으면서 또 그 안에서 다시 소일거리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창출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음식 제공까지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예. 가끔 그렇게 관리까지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음식 제공하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거를 관리해주고 하시는 분은 사실은 그분은 전업농일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전업농과 도시 농민의 만남인 거네, 그게. 도시 농민들과 전업농의 이제 만남이 되는. 그분이 관리비를 받는 거는 그 분양받은 개인한테 받지는 않아요. 그 회사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 네네. 아니 어쨌든 뭐 그것도 그 회사에서도 만약에 이제 그 개인이 분양받았으면 개인한테 할 거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오늘 이후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도시농업 관련된 일본 한번 견학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거랑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체계적으로 발전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 그걸 한번 나중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 한번 좀 그거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그 비슷한 케이스가 좀 도시농부랑은 다른 건데 과수원에서 나무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사에서 사시는 거예요. 분양을 통으로 받으셔서 VIP 고객들한테 나눠주시고 아 똑같은 거네. 네, 관리 그 대신 그러니까 과수원은 그거죠. 조금 음식을 해주거나 그것까지 해주시진 않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한 나무에서 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포도밭이면 2박스 이상 보장인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이제 주인집에서 그만큼을 그 받은 만큼 해주시는데 문제는 2박스 가지고 사실 그냥 식구들 먹는 건 되는데 내가 농사졌어 하면서 나눠 먹는 게 또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댁의 매출의 상당수가 그 분양받아서 하시는 그분들 그 관리도 다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그 과일을 꽤 많이 사가신대요. 그래서 내 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근데 나눠줄 때는 아마도 내가 농사졌어 하면서 나눠주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 그루에 2박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기업이 한 50그루 정도 기업까지는 아니고 회사가 그래서 VIP 고객들한테 나눠주시고 그분들은 와서 어차피 농사 다 지어주시거든요. 하다못해 뭐 방제까지 다 해주시고 그 봉지 싸는 거 한번 하신대요. 하시면 그것도 나 못해요 하면 그냥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분양비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야, 제가 좋은 그 예를 들면 저희 지금 기포 도시농부학교가 그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포도밭에 가서 포도나무를 분양을 받아요. 그래서 한 명당 반 그루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루가 양쪽으로 그쵸, 개화가 되니까 네. 한 그루를 2명이 받아서 한쪽씩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과수원에 가서는 알속기 한 번 하고 처음에 이제 사전 구경 삼아서 내 나무에 이름표 달기 하고 그 다음에 알속기 한 번 하고 포도 봉지 씌우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수확하러 가는 거예요. 4번만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그 농장주가 다 관리를 해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거죠. 이제 대부분의 농사가 처음에 싣고 나서 수확하는데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리잖아요. 나무 같은 경우는 과수 같은 경우는 뭐 한 6개월 뭐 이렇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소득이 없는 거예요. 농장에서는. 근데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맞아요. 선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분양을 받을 때도 하나의 조건이 있죠. 만약에 태풍이나 이런 천재지변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시킨 거죠. 만약에 천재지변이 나서 내가 만약에 5만 원의 분양을 받았는데 5만 원 어치 수확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농민 입장에서는 그 운영 자금을 선순환시킬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일손도 좀 거둘 수 있고 그럼 서로 윈윈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도시농업인이나 아니면 그 포도나무를 분양받은 사람은 자기가 손을 댔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한 군데 계속 가고 있어요. 한 군데 계속 가는데 지금은 도시농부학교 수료하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계속 분양을 받고 있고 그 입소문이 나서 분양률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그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학교급식 지원센터 하면은 학교급식과 이제 관련된 여러 업무들이 여러 그 부서에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해왔잖아요. 이거를 좀 기능을 통합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런 기구가 이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있단 말이죠. 또 이제 이후에 이제 이것이 이제 푸드 플랜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뭐 학교급식과 공공급식과 로컬 푸드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관리가 하자고 하는 게 이제 푸드 플랜인데, 이 지금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 푸드 플랜에 이제 또 다양한 어떤 그 영역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 도시농업이. 그 도시농업 자체가 이제, 야, 이거 도시농업이 이제 푸드 플랜하고 이제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야, 이게 도시농업은 이거는 중요한 이렇게 이제 몸으로 겪는 이제 식생활 교육이다. 이거야말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식생활 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전원농들하고 이제 도시 농민들하고 이제 만남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야, 이것이 여러 가지로 그 식생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산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전원농들이나 이제 고령화된 그런 농민들의 그런 현실을 좀 이렇게 보완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오늘 좀 얘기를 좀 들었네요.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 드리면 이제 저희 같은 고촌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아주 인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강서구나 이제 목동 이쪽 분들하고는 그러니까 어떤 유치원 연합회나 아니면 학교들하고 좀 조인이 되면은 충분히 그 텃밭 사업으로서 그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계점을 행정이 좀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되는 이제 도시농업 지원센터가 조금 활성화되지면 아주 김포의 좀 그러니까 농업 산업으로서의 좀 발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쨌든 이런 도시농업의 이러한 활동과 이런 모습들이 그 학교급식이 이제 학교의 이제 담장을 넘어서 이제 지역사회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컬푸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런 것처럼 그 도시농업이 그 뭐 같이 이제 농민들끼리만 도시농민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서클 활동을 넘어서서 그것이 이제 학교하고 만나고 또 이제 시민들하고 만나고 또 농민들하고 만나고 예, 그런 다양한 그런 역할들이 예, 좀 아주 전방위적으로 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단초를 좀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예. 저희 이제 도시농업 이제 파생 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했던 게 이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 일자리들이 창출을 하는데 이게 도시농업이 태생적으로 그 화학 비료나 화학 농약 제초제를 사용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텃밭 관리를 조금 더 규모 있는 텃밭 관리를 할 때는 사람 손길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동에 경기 도민 텃밭을 운영하면서도 그랬고 그때도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도민 텃밭에다가 다 어르신 일자리 프로그램을 조금 다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우선은 어르신 일자리면서 어르신들 건강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 몸을 움직이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들이 젊은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땅에 대한 애정들이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있어요. 아니 아까 그 학교에서도 그 이야기를 할 때 손을 많이 쓴다고 손의 어떤 뭐 기능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농촌에서 어르신들은 이제 막 밭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젊은 자식들이 왜 자꾸 힘든 일을 하려고 하냐고. 그 예전에 견학을 갔다 올 때 10군데를 갔다 왔거든요. 일본에서 10군데 갔다 왔는데 저희가 도시농업과 그러니까 농업의 연관점을 가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그 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화면으로 소개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종준 국장님이 이제 도시농업 가지고 뭐 지난주에는 그 뭐 언제 어떻게 시작을 했고 이제 도시농업을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도시농업 이제 농부 학교를 이제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 가지고 참여를 하고 이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오늘은 이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도시농업이 어떤 일들을 좀 이렇게 매개로 해서 그 어떤 일들을 좀 얼마만큼 이렇게 해내고 있는지 이제 그런 어떤 사례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셨고 이제 그걸 통해서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농부들이 뭐 전업농하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하고 뭐 학교하고 이렇게 쭉 전방위적으로 지역사회를 좀 이렇게 무슨 뭐 실핏줄처럼 이렇게 좀 그 연결하는 야 그런 역할을 좀 이렇게 해낼 수가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뭐 일본에 견학 갔을 때 이제 그런 것과 이제 관련된 어떤 그 사례를 좀 한번 이렇게 좀 따로 이제 그 자리를 좀 마련해서 그런 시간을 좀 이제 따로 이제 갖기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 그렇죠. 이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보다 조금 제도화되고 그 거버넌스 민간 거버넌스가 좀 더 완성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이야기들 아이디어를 내고 뭐 이렇게 뭐 모여서 뭐 요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행정이 이걸 받지 않으면 제도화를 시켜. 그러니까 행정이 이거를 집행을 해내려면 제도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다음에 이제 어디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일본이 저희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시작했고 또 거기는 저희하고 좀 다르게 처음 출발부터 농업하고 도시농업하고의 그 같이 갈 수 있는 쪽을 많이 유도를 했어요. 서로 간에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굉장히 문화적으로 많이 좀 공을 들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감이 없는 거고.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그뭐 이두열 소장님 같은 경우는 그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있을 때 그 사실은 이제 도시농부들하고 또 이제 그 장애 그 학생들하고 또 특수학급들하고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이렇게 진행을 좀 했었는데 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뭐 또 옛날 생각 좀 나지 않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그 이종준 국장님과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이제 몇 가지 못했지만 지금도 이제 발표 자료에 보면 이제 어르신 일자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때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생각나던 게 저는 이제 학교급식 관련된 이제 푸드와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푸드 플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교육청 사업으로 학교마다 이제 장독대를 이제 분양이 아니라 이제 학교마다 이제 장독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된장을 담가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뭐 일몰됐는지 또 뭐 장독대가 학교에 배치됐는데 그거를 이제 뭐 깨트려서 없앨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럼 그 장을 누가 담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딪힌 거죠. 그거를 이제 누가 담그느냐. 근데 이제 담그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뭐 뚜껑 닦아주고 뭐하고 했을 때 이런 뭐 도시농부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우리 뭐 김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 도시다 보니까 장을 담글 줄 알지만 이제 식품 허가까지는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그런 분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이제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는 일, 장 담그는 거를 학교에 저희가 나중에 가능하면은 학교마다 이제 어르신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장 담그는 거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학교 현장에 가서 같이 장독대도 닦고 한번 상태도 체크하고 해가지고 그 장들이 이제 급식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것들 좀 생각이 나서 참 또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도시농부학교가
몇 년이 된 거죠? 올해 14년. 14년이요. 그럼 기수로 보면은 14기보다 더 되는 거잖아요. 17기잖아요. 그럼 뭐 수료생만 하더라도 뭐 30명씩 잡아도 뭐 지금 작년까지 한 548명인가? 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인력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게 이 도시농부와 관련된 인력들이 양성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는데도 이제 2015년도인가요? 16년도부터 이제 바로 이제 학생들 식생활 체험학습을 이제 전체 학생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특수학습이라는 제안을 뒀고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좀 이제 사정이 있다 보니까 뭐 초등학생은 너무 어리고 수업을 진행하기에 고등학교는 이제 너무 또 아이들이 뭐 수업 그 집중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중학생들 특수학급만 이제 대상으로 수업을 연중 수업을 뭐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주 그냥 무슨 요일은 이제 밭으로 가는 거 그거를 오랫동안 해왔던 게 그걸 통해야만 이제 아이들의 급식이 개선된다. 급식을 이제 수요자가 결국 이제 공급자를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저도 그때 그 일화 생각나세요? 당근 심었던 거? 당근 뭐 먹지도 않고 근처도 안 가던 애들이 당근을 뽑으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그거를 이제 먹여보게 되고 그 전에 아무리 몇 년 동안 부모님들 어떤 수업을 가도 애들 당근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이제 심고 수확을 하고 먹어보니까 당근. 자, 네, 그런 것들 저는 생각나요. 아이가 풋고추 따먹은 거 그건 기억이 나요. 그 풋고추를 매운데 따먹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길렀으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 이렇게 매운 거 잘 안 먹잖아요. 근데 하여간 그 기억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신소희 사무장님 얼마 전에 광명에요? 어디에요? 어디 그 교육 이제 강의 예. 강의를 가셨던 거죠? 네, 강의 같은. 무슨 강의를 했어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노타는 탄소 중립 관련 교육을 하는 그 교사 양성이거든요, 반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생산과 소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한 폐기에 관련된 것까지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탄소 중립이 일어나고 그게 바로 푸드 플랜이다라는 기준으로 저는 수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고 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 이제 농부들이 특히 이제 도시 농부 학교를 이제 중심으로 김포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도시 농민들도 이렇게 배출을 해내지만 또 이제 다양한 그 시민들과 다양한 그 기관들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같이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예를 들면은 이건 뭐 소비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강사로 또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제 전업농들이 이제 또 강사로 이제 나와야 되는 뭐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게 그 도시농업에 대해서 쟤네들은 뭐 그냥 취미로 농사 짓는 애들이고 뭐 그냥 막 이렇게 배타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전업농 입장에서 봐도 사실은 전업농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막 농사 짓느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로컬 푸드 뭐 직매장이 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들 했다고. 그 일반 그 소농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산력도 약하고 또 이제 뭐 생산을 조금 해봐야 이제 또 이게 꾸준히 이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직매장을 처음에 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전업농들이나 이쪽 분들한테 이제 SOS를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그래 우리 지역의 로컬 매장이 살아나야지. 그래서 봉사활동 하듯이 그분들은
로컬 직매장에서 그 수입을 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이제 그 전업농 해가지고 뭐 톤으로 나가고 이러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사회를 살린다고 이제 봉사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또 이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도시농부학교와 도시농민들이 좀 이렇게 조직되고, 그러면 다양한 시민들이 이제 같이 만나는 그런 어떤 허브 역할을 좀 할 수 있겠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예, 도시농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김포에서 푸드 플랜을 용역하고 있을 때 사실 친동인에선 그런 제안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들, 특히 친환경 농가들은 기술은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농업인들, 그게 도시농업인들일 수도 있고, 특히 도시농업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오려고 계단을 밟고서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멘토가 돼주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 신규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조금 다른 형태긴 하지만 익숙해지면 점차, 그러니까 우리는 땅도 있고 판로도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기술도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업의 진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맨날 오면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정말 할머니들 몇몇이서 이 일을 대리해 주니, 그럼 우리가 가르치겠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력도 배우는 동안은 제공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꿈 같은 얘기긴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은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못하는 농작업 대행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게 하고, 우리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도시락 농촌이 김포에서는 같이 가는 길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네. 그래서 푸드플랜에서 그것까지 된다면 김포의 농업이 도시화로 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좀 열릴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제안들을 했었어요, 사실은. 농작업 대행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농부학교 수료를 하고 이제 국간지기 사회협동조합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거기 사업 품목 중에 농작업 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이제 신소희 이사님이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산업적으로 틈새 시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텃밭을 조성을 하러 가는데 농민들이 큰 트랙터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에 그냥 조그만 고추 하나 농사 짓는데 큰 몇 톤짜리 트랙터를 가서 땅을 가를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틈새 시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용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사람이 투입되는 산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또 연장선이 되면은 조금 더 고령화된 농민들한테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사업이, 제가 이제 김포시 농기임대센터에다가 한번 이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배달 사업을 한번 위탁을 좀 하는 게 어떠냐. 배달 사업은 지금은 농기계 임대를 해줄 때, 지금은 이제 배달을 해줘요. 근데 100% 해주지 않고. 농기계 배달. 예, 그렇죠. 제가 이거를 예전에 남양주 농기센터 갔는데, 거기서 농기임대센터를 갔는데, 저희보다 거기는 이제 규모도 크고, 근데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농기임대센터에서.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부터, 그리고 배달 사업도 해주거든요. 우리는 김포는 배달 안 해줘요. 지금은 해주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해주죠. 많이는 그렇게. 그러니까 좀 큰 기계나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차도 이렇게 좀 커야 되고, 본인이 가져가야지, 차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트럭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정말 놀랐던 게요. 농민들이 일찍 움직이잖아요.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4시에도 배달을 해주고, 그리고 저녁 5시에 작업이 끝나면은 다시 수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이 못하면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하겠다는 데도 있을 때 그걸 만들면 되잖아요. 우선 농민이 편하게 농사를 짓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업적으로도 뭐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네 민간이. 그거 농기계 배달해 주잖아요. 아니 지금은 굉장히 형식적인 네, 그러니까 수준에서 해주는 안 거지.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네. 배달을 해준다 이거지.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하고 했더니 이제 그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아이디어는 이쪽에서 내는데 의미가 없는 거지. 왜냐면은 정말 도움이 되게끔 했는데 업무 시간에만 배달해주고 배달을 배달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주고 공무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배달 받아봤었는데 운전지기 하다 보니까 9시 이후에 하고 그렇죠. 6시 퇴근 전에는 이제 센터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 전에 회수해 가야 되고 그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거 이제 임대센터에서 어떤 것까지 되냐면 이제 보관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만약 콤바인 작업을 이제 가을에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농가에서 콤바인을 그냥 자기네 집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그럼 봄에 내년에 그 다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작동이 안 돼서 기본 3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아 기본 수리가. 예. 수리비가. 근데 임대센터에서는 가을에 사용된 입고를 딱 시켜서 닦고 기름칠 다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료 1년에 몇만 원 받아서 몇만 원 받고 농민은 그 다음에 기름칠 되는 거 가져가서 다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맞아 진짜 이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아니 그거 며칠이나 쓴다고 며칠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 7월 달에 강원도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화물 운송업체한테 이제 배달을 이제 위탁을 했네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한 해에만 뭐 800건 이상의 운송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이 거리별로 이제 5,000원에서 5만 원씩 자부담을 하면은 이제 운송비 이제 80% 이제 그 인제군에서 지원을 하고 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이제 농기계 임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전업농들은 특별하게 대부분 좀 기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전업농들이 아니라 아주 뭐 영세 소농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뭐 도시농을 뭐 취미로 이렇게 하면서 뭐 기계를 살 수도 이렇게 없는 거고. 아니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리는 부분은 전원농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 전업농을 위한 사업으로. 그렇죠. 전원농이 아니, 그렇지 이제 컴바인 같은 경우는 전원농이 그 일정 아주 큰 대규모 농사를 안 짓게 되는데도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농기 임대센터로부터 이것도 뭐 좋은 제도예요, 제도는. 하지만 아마 그러면 농기계 그 수명도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관리 잘 하면. 창고에만 들어가 있어도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게. 그러면 뭐 창고에도 못 넣는 거예요. 비닐로 씌워놓나 이렇게. 비닐로만 씌워놔도 다행이죠. 아, 그냥 그래요? 집 앞에 던져놓고서 하는 케이스들이. 이제 쓸 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또 뭐 예, 쓰려고 아니면은- 보니까 돈 들어가야 예, 되고. 고치느라고 하루 작업. 저는 쉽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좀 푸드 플랜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단순히 농업인들의 편의를 향상하는 것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제 예산을 이제 분배하는 구조에서 아 이거를 그냥 농업인들 편의만 늘어나는 건데 그냥 이제 농정과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좀 치부할 것 같은데 이제 푸드 플랜이 조금 더 확실하게 잡혀서 아 우리 아이들의 우리 노인들의 우리 어린이들의 이제 급식, 식재료, 생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산을 직접 농사는 못 지니까 챙겨줘야 된다는 의미로 그러면은 어떻게 더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도 배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위탁을 할 수 있게.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좀 수요자에 대한 철저한 푸드 플랜이 완성된 다음에 그에 대한 이제 공급 대책으로 이것도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어쨌든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 푸드 플랜이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먹거리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이제 그 먹거리 이제 정책이다 보니까 뭐 소비뿐만이 아니라 뭐 생산 과정도
이제 소비도 그렇고 뭐 식생활 교육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다 논의가 되고 이제 그 부서가 이렇게 좀 나눠져서 전문 분야별로 좀 연구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생산부터 진짜 이렇게 그 소비 뭐 폐기까지 이러는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좀 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야 이게 도시 농부들이 좀 할 수 있는 역할도 상당히 있겠다. 예,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도시농업은 이제 먹거리이자 일자리다.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잘 되고 잘 이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님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2024년 6월 12일 푸드플랜 뉴스농장 18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